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예, 화요일마다 찾아뵙는 신광수 주파수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자체는요. 상승에 베팅한 외국인하고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진행할 텐데요.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너무 그 각도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제가 상승 시나리오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좀 유력하게 보면 2,600을 한번 터치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627포인트인가요? 그 정도까지 한번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서 이제 뒤에다가 제가 이제 파동 시나리오도 같이 좀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화면을 보는데 이제 이게 22일일 겁니다. 22일 날 이제 그 미국 뉴스, 그 유튜브, 그 미국의 그 뉴스 채널에서 보도된 자료인데요. 블랙스톤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의 업계 1위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냐면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아마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아시아 신흥국 펀드에다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상 45일 단위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최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이제 45일 전에니까 이제 10월 말부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중순, 10월 말 정도. 그래서 아시아.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11월 2일부터 좀 가속화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블랙스톤에서 이제 50억 불 관련된 펀드 조성 기금 자체가 뭐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많잖아요. 중국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뭐 이렇게 신흥국 펀드에 편성되어 있는 국가들 위주로 지금 포트 자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뭐 7조 가까이 뭐 들어오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확실한 거는 신흥국 투자를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게요. 다른 메이저 펀드가 있는데 통상 여기 이제 앞에 보면 KK Already라고 돼 있는데 KKR이라는 또 투자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또 펀드 회사 중에 하나고요. 또 TPG라든지 베어링스 이런 회사들 자체도 지금 뭐 정확하게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125억 달러 이 정도 규모로 지금 펀드를 조성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 회사들 자체도. 그래서 통합으로 좀 125억 달러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신흥국 전반적인 국가별로 토막에 그 사모펀드가 토막이거든요. 토막을 나누어서 이제 몇 퍼센트는 중국, 몇 퍼센트 우리나라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규모가 이게 다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뭐 1순위는 아마 중국이겠죠. 중국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중국, 뭐 우리나라, 일본, 대만 뭐 이런 순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 리밸런싱이 예정돼 있어서 일단 블랙스톤은 지금 들어왔고요.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KKR이라든지 뭐 이런 또 다 메이저 펀드 회사들도 지금 어느 정도 펀드를 다시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125억 달러 규모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지.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포트 리밸런싱을 할 때가 아마 12월이 될 텐데 이 12월을 대비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MSCI 편입지수 관련된 부분들도 12월 달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른 메이저 펀드들도 과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얼마만큼 나올지 아니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이쪽으로만 또 쏠려 들어갈지. 일단 MSCI 관련된 편입 비중은 제가 지난번 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상향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우리나라가 좀 비중이 작아져서 아마도 중국이 1순위로 들어가면서 신흥국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거는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 주식이 너무 매력이 없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지금 메이저 펀드들은 아마도 이 월가의 메이저 펀드들은 이제 미국 시장의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올라갈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덜 올라갔던 이 신흥국 쪽으로 투자를 좀 옮기는 듯한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블랙스톤이라든지 KKR, 뭐 타 메이저 펀드들 투자 확대 관련된 소식들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을 한번 분석하기 전에 제가 숫자를 좀 써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 숫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코스피 지수. 자, 처음에는 이제 2,600이고요. 다음은 2,850, 그리고 3,200 이렇게 좀 써드렸는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라든지 뭐 파동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이제 조금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2,627포인트까지가 약간 조금 오늘 막판에 좀 밀렸었죠. 이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주가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2,600을 저는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네, 2,850 정도. 뭐 물론 이제 오차 범위가 뭐 10포인트, 20포인트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키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문제인데, 코스닥이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오히려 못 가거나 오히려 덜 빠질 수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뭐 내년 한 6월 정도 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2,600을 지금 일단은 시원하게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2,600선을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600선 내외에서 다지는 분위기가 나오면 저는 일단 2,850포인트까지 가는데 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뭐 90% 이상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해서 저도 상방의 베팅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구간까지 왔을 때 이 부분을 시원하게 단방에 가져야 돼요. 한 방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쭉쭉쭉 뻗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계속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주가 흐름 자체가 유지되면서 박스권을 보이면은 3,000을 넘어가는 시나리오는 물 건너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3,000, 3,500 뭐 재수가 좋으면 4,000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키포인트는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갇히느냐, 이게 키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파동 분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포인트 자리를 딱딱딱 집어드렸죠. 일단 2,850까지는 열려있는 가능성들 계속 우리가 불리시하게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지금 드려봤고요. 자, 일단은 코스피 첫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 제가 지난번에 5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려서 차주에 제가 나올 때 시나리오가 많이 압축될 겁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2가지 시나리오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확률적으로 높아지겠죠. 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코스피를 이제 3,000에서 3,500까지도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긍정적으로 간다고 치면은 오늘이 고점을 도달을 한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상승 말이죠. 제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자리와 저 좌측 끝선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자리를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하면 제가 앞서도 캡처해가지고 2,600은 한번 넘어갈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관점에서는 이 상승 마디가 1차적인 상승이 종결이 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 파동이 깊숙하게 나오는 구간. 그래서 만약에 깊숙하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요 이제 검정색 라인, 이제 A 라인과 B 라인, 요 라인까지 좀 떨어진다면은 저는 그 이후에 코스피가 3,500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동 분석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이대로 쭉쭉쭉 뻗어나가면요, 여러분들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체력적으로 뭔가 안 되는 상황이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지를 밟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문제가 생기면서 뭐 쥐가 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서 또 내려올 때도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꺼림칙해서,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어제구로 청정권에 도달했다, 단기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조정이 나와주고 가줘야지만 깔끔하게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올해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동감이 가실 텐데,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조정은 어쩔 수 없이 좀 깊숙하게 오겠지만 이 조정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럼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일단 제가 노란색 그림을 조금은 좀 길게 놨습니다. 이게 이제 파동을
어떤 식으로 어디서부터 카운팅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요 상승 마디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는 2,850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2,888포인트가 이제 카운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쉼 없이 여기서 그냥 약간의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면서 약간 하루에 뭐 0.5% 빠졌다가 올라갈 때 1%, 2%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면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3,000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이 뭐 한 2,900 정도가 되겠죠.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3,000 가는 시나리오가 조금 물 건너갈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때 파동 자체를 보면은 제가 파동을 좀 세부적으로 좀 카운팅을 해드리자면 앞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때는 여기 부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카동 파운팅을 했을 때 여기가 1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2가 나오고 그래서 쭉 나오면서 이게 이제 3이 나오고 이게 이제 4파가 지그재그로 복합 조정이 나오면서 4파 조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5파 상승이 굉장히 끝나면서 이 상승 마디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조정 파동이 나온다.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는 이게 이제 1파 상승이니까 이제 2파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3파 상승이 나온다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여태까지 뭐 MBN에서 매일경제에서 이 파동으로 카운팅하면서 계속해서 지수 반향성을 예측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엘리어트 파동이 거의 80% 정도는 거의 적중을 해요. 나머지 20%가 조금은 부적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파동 자체를 카운팅 이런 식으로 하면은 3파 상승일 때는 저는 4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때는 오늘이 꼭지가 되고 여기서 좀 찌글거리다가 좀 깊은 조정이 나오면서 한 2,200까지 다시 한번 붕괴되는 부분이 나오려는데 요거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워낙 지금 블랙스톤이라든지 KKR 뭐 이런 펀드 자체가 지금 계속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서 코스피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조금 적게 보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 자체를 그래서 조금은 이쪽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쉼없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유입된다고 하면은 이 버블 자체가 저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는데 이 버블이 생각보다 너무 짧게 나오는 범위가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파동 자체를 짧게 잡았을 때는 아까 1파가 굉장히 여기까지만 제가 잡아드렸는데 요 카운팅을 좀 봤을 때 이번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일 때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상승 마디가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마무리가 되는 5파 상승이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가 이제 조정 파동이 4파라고 좀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여기 쉼없이 올라가는 경우일 때는 물론 많이 올라가겠죠.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2,628포인트가 고점인데 2,628포인트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면 거의 한 250포인트 정도, 250포인트, 30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 가면은 삼성전자는 한 8만 원 갈 겁니다. 8만 5천 원 정도 갈 건데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여기서 버블이 끝난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주식을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적당한 조정 이후에 크게 가는 장세를 저는 오히려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이 시나리오를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파동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이나 대형주가 포트에 없으면 굉장히 소외받는 부분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무조건 대형주 1등 종목만 보시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부장들은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대형주 위주 장세 계속해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관수 주파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